이제 그만 각자 살아요. 40년이면 충분하잖아요. 올해 68세인 박진수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35년간 성실히 일하고 퇴직한 지 겨우 6개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 같았죠.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을까 불안하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부부 사이의 경제적 독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남의 일이 아닐 거예요. 평생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을 선언한다면, 그것도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진수 씨처럼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아온 분들, 그리고 아내 미숙 씨처럼 평생 내조에만 힘써온 분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박진수 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된 은퇴라고 생각했죠.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으니 아내와 소박하게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여유 있게 살자.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아내의 미숙 씨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여유요?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무슨 여유예요? 처음에는 아내가 늘 그렇듯 걱정이 많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알뜰하게 살림한 아내였으니까요. 시장에서 1,000원이라도 깎으려 신랑이 하고 전기 한 등이라도 아끼려 어두운 집안을 다니는 모습을 수십 년간 봐왔으니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외출했습니다. 물어보면 문화센터 간다고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한 후 집에 문화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 씨 오늘도 결석이시네요. 한 달째 안 나오시는데 수강 취소하실 건가요? 박진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아내는 문화센터 간다고 했는데 한 달째 안 갔다니.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죠. 오늘 문화센터 어땠어? 그냥 그래요. 늘 하던 거죠 뭐.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대체 무엇을 숨기는 걸까요? 며칠 후 아내가 또 외출을 준비하는데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더 신경 쓰고 옷도 새로 산 것을 입었죠. 박진수 씨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었어?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요. 아내가 나간 후 박진수 씨는 충동적으로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아내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고 한 증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증권사, 왜 거기를? 1시간쯤 후 아내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급히 돌아와 아무 일 없었던 척했죠.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박진수 씨는 아내의 가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일이라 손이 떨렸죠. 가방 안에는 증권사 거래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잔액 3억 8천만 원? 박진수 씨는 눈을 비볐습니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주식 거래를 해왔고 수익률도 상당했습니다. 다음 날 박진수 씨는 참지 못하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이에요? 증권사 다녀온 거 다 알아. 아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알게 됐군요. 3억 8천이 넘는 돈이 있더라. 그게 다 뭐야?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유산 받은 거 있잖아요. 그때 3천만 원 받았잖아. 그걸로 아들 결혼 자금 보태줬고. 아니요. 사실은 8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은 따로 빼뒀고. 박진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년 동안 속았다는 배신감이 밀려왔죠. 왜 나한테 숨긴 거야? 당신한테 말하면 다 가족 위에 쓰자고 했을 거잖아요. 애들 집 사주고 손주들 학원비 대주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
가족인데. 아내가 고개를 들어 박진수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박진수 씨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단호함이 있었죠.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평생 당신 뒷바라지, 애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어요. 이제 나도 나를 위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15년 동안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당신은 퇴직해도 연금 나오지만 나는 뭐가 있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박진수 씨는 처음으로 아내의 눈에서 분노를 받습니다. 40년 동안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독립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한 거야? 제주도에 작은 게스트하우스 하나 계약했어요. 내년부터 운영할 거예요. 뭐? 게스트하우스? 네, 혼자 운영할 거예요. 당신은 여기 있어도 되고 같이 가도 되고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박진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 없이도 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우리가 부부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각자 살자고? 부부라고 꼭 붙어 있어야 해요.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부부일 수 있죠. 그날 밤 박진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평생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내에게는 그것이 족쇄였단 말인가. 다음 날 딸 은정이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딸이라도 제 편이 되어줄 거라 기대했죠. 은정아, 엄마가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 산다는데 알고 있었니? 네, 알아요. 엄마가 상의했어요. 너도 알고 있었어? 왜 아빠한테는 말 안 했어?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불쌍했어요. 평생 아빠 밥 차리고 집안일하고 우리 키우느라 자기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 아빠는 직장 다니면서 동료들도 만나고 회식도 하고 승진도 하고 성취감도 있었잖아요. 근데 엄마는 뭐가 있었어요? 박진수 씨는 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거든요. 엄마도 자기 꿈이 있어요.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자기 사업하고 싶대요. 며칠 후 박진수 씨는 아내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 정말 혼자 할 거야? 네, 이미 인테리어 업체도 선정했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같이 운영해도 돼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동업자로서예요. 부부가 아니라. 내 사업이니까 내가 대표고 당신은 직원이에요. 박진수 씨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내의 직원이 되라니. 그건 너무하잖아. 왜요? 당신은 평생 저를 무급가사 도우미로 썼잖아요. 이제 역할이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 말에 박진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틀리지 않았죠. 자신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내에게는 희생이었구나. 생각할 시간을 줘. 한 달 동안 박진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죠. 그러던 중 아들 진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제주도 간대요? 그래, 너도 알고 있었구나. 아빠, 저는 엄마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60대 중반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가족을 버리고 가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독립하는 거죠. 우리도 다 독립했잖아요. 이제 엄마 차례예요. 아들의 말이 박진수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아내도 독립할 권리가 있는 걸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는 건 아닐까? 박진수 씨는 인터넷으로 아내가 준비 중인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미숙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죠. 사진을 보니 아담하고 예쁜 집이었습니다. 소개글도 있었습니다. 65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첫 공간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박진수 씨는 그 글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그늘에서 살던 아내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박진수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나도 제주도 갈게. 아내가 놀란 눈으로 박진수 씨를 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대신 나도 부탁이 있어. 뭔데요? 동업자로 인정해줘. 나도 내 돈 투자할게. 퇴직금 일부를 보탤 테니까 공동대표로 해줘.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계약서 쓸까요? 계약서까지 필요해? 사업은 확실해야죠. 부부라도 돈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해요. 박진수 씨와 미숙 씨는 처음으로 사업 파트너로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40년 만에 평등한 관계가 된 것 같았죠. 서로의 투자 비율, 역할 분담, 수익 배분까지 꼼꼼히 정했습니다. 제주도로 이사 가는 날 자녀들이 모두 배웅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멋있어요. 제2의 인생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주 놀러 갈게요. 화이팅 하세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해요? 솔직히 아직 어색해. 하지만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정말 동등한 파트너로 지내요.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정원을 가꾸고 미숙 씨는 인테리어를 담당했죠. 처음으로 함께하는 사업이라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서로 존중하며 조율해 갔습니다. 이 나무는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손님들이 보는 각도를 생각해야죠. 저기가 더 좋아요. 그래. 당신이 대표니까 당신 뜻대로 해. 같이 결정해요. 공동 대표니까 당신 의견도 중요해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사업 감각이 뛰어났고 마케팅 아이디어도 기발했죠. 박진수 씨는 행정 처리에 능했고 꼼꼼한 성격으로 시설 관리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사업 수완이 있는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재미있어요. 드디어 오픈날 첫 손님이 왔습니다. 와, 정말 예쁜 곳이네요. 사장님 두 분이 부부세요? 네, 부부이자 동업자예요. 멋지세요. 은퇴 후에 이런 도전을 하시다니. 박진수 씨와 미숙 씨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 같았죠. 6개월이 지난 지금 게스트하우스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예약이 밀려 있죠. 여보, 이제 진짜 파트너 같아. 그래. 40년 동안 부부였지만 이제야 진짜 동반자가 된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그때 그 돈 숨긴 거 아직도 서운해요? 조금. 하지만 이해해. 당신도 자기 인생이 필요했던 거잖아. 15년 동안 주식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당신이 알려고 하지 않았죠? 그냥 밥하고 빨래하는 아내로만 봤으니까. 박진수 씨는 아내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미안해.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우리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살아요. 그래. 각자의 통장도 인정하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법을 배운 거죠. 1년 후 미숙의 정원은 제주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한 부부의 이야기가 방송에도 소개되었죠. 두 분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어요?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엄마로만 살았어요. 이제는 저 자신으로 살고 싶었어요. 남편분은 어떠세요? 처음엔 당황했죠. 하지만 아내가 숨겨둔 능력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이제는 존경해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의 공감이 컸죠. 저도 비밀 통장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부부도 각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65세 새 출발이라니 대단해요.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진수 씨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비밀 통장은 배신이 아니라 자립의 준비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부부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죠. 여보, 나도 비밀 하나 있어. 뭔데요? 나도 따로 모은 돈이 있어. 당신 몰래 펀드 넣어둔 거. 미숙 씨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다가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되는데요? 당신보다는 적어. 그래도 제법 돼. 그럼 우리 그 돈으로 게스트하우스 하나 더 살까요? 이번엔 내 이름으로 된 걸로. 좋아요. 진수의 쉼터 어때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았죠. 각자의 비밀이 있었지만 그것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최근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손님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부부 세미나도 열어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죠.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엔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내에게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며 하루 일정을 논의합니다. 오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갖고 저녁에는 다시 모여 하루를 정리하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그들만의 방식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신가요? 박진수 씨와 미숙 씨의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도 각자의 삶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서로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